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아니 블로그 1일 1포스팅 하는 사람들은 무슨 쓸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라는 생각하신 분들, 오늘 저를 따라하시면 1일 1포스팅 가능해집니다. 내가 경험한 걸로 글 쓰는 게 아직 어색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써보는 키워드로 오늘 한번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하고, 오늘 잡은 키워드로 쓴 글을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시는 게 익숙한 많은 블로거분들은 정말 여러 곳에서 글감을 찾습니다. 내 블로그 유입 키워드,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인기 키워드, 네이버 인플루언서 키워드 탭, 네이버 데이터 랩, 네이버 광고, 판다랭크, 키워드 사운드, 구글 트렌드 등등.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좀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앱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그래프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여기 탭을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주제를 몇 가지 설정을 하시면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의 인기 키워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남영 도양문 금촌으로 글을 쓸 수 없고요. 광양 매화축제 이것도 안 갔다 왔으니까 못 쓰겠고, 제주에 도토리 숲이 있어? 올리브영 세일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막 화장품을 많이 사지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글을 쓰기 힘든 소재긴 해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을 내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초보 블로거 분들은 이 키워드를 본다고 해서 내가 바로 글을 어떻게 써내겠다 하는 게 감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왕초보는 어디서 글감을 찾아야 하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네이버 블로그는 직접 경험한 글을 좋아하고 겹치지 않는 사진, 겹치지 않는 글을 좋아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글감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최근에 어디에 돈을 썼는가? 두 번째, 내가 요즘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는가? 또는 내가 앞으로 어디에 시간을 쓸 예정인가? 세 번째, 요즘 내가 잘 쓰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이거 3개 위주로 글감을 찾는 편이에요. 그럼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시고 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게 글감이 될 거예요. 저는 평소에 워낙 많이 싸돌아다니는 편이라 제 블로그에는 상품 리뷰보다는 제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낯선 주제인 상품 리뷰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몇 년 썼는데 제가 물티슈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물티슈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글까지 오는데 어떤 검색을 통해서 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글을 찾을 때 어떤 키워드로 찾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키워드의 검색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할 때 카카오톡의 m자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친구에 들어가셔서 채널 쪽에 m자비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채널 추가,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한 달 동안 이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초보 블로거 분들께 월 검색량이 1000 이하인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블로그 초보 때 월 검색량이 1000 이하인데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키워드에서 작은 키워드로 어떻게 추려나갈 수 있는지까지 오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m자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월 검색량을 알려주는 건데, 일단은 사람들이 물티슈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티슈 추천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쓰겠죠? 검색량이 3000이 됐어요. 근데 검색량이 큰 키워드를 초보 블로거분들이 당장 상위 노출시키기는 좀 어려우니까 물티슈 관련 몇 가지 키워드 검색량을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검색량이 적당한 것들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들을 더 많이 찾아 나갈 거기 때문에 검색량이 많은 물티슈 추천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티슈 추천을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가 몇 개 나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연관 검색어가 있죠. 아기 물티슈, 신생아 물티슈, 다이소 물티슈, 쿠팡 물티슈, 추천 물티슈. 저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이 제품에 맞는 키워드는 쿠팡 물티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쿠팡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스마트 블럭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어요. 이 스마트 블럭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데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나서 추가 검색을 하는 키워드들 또는 많이 검색을 하거나 많이 검색을 할 것 같은 키워드들을 빅데이터로 추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빅데이터에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두꺼운 물티슈, 엠보싱 물티슈, 그리고 쿠팡 물티슈, 이 정도를 좀 메인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비스로 돌아와서 제가 보려고 하는 이 키워드들, 쿠팡 물티슈 추천, 두꺼운 물티슈 추천, 엠보싱 물티슈 추천, 이것들은 키워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 190개. 이거 70개. 10개. 아까는 3,200개 정도였던 물티슈 추천이라는 어마어마한 키워드가 이렇게 스마트 블럭과 연관 검색어 도움을 받으니까 왠지 초보들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키워드 검색량이 나왔죠.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쓸 포스팅의 제목은 쿠팡 두꺼운 물티슈 추천,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 티슈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글을 쓰다 보면은 좀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면 제목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가안은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 가안을 잡고 나면 저희는 글을 써야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제목만 뽑아놓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으면 글을 쓰다가 제목이랑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 글이 산으로 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낯선 키워드에는 챗GPT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블로그에 챗GPT를 이용하신다는 분들의 얘기를 봤을 때 챗GPT가 써주는 글이 내가 창작한 글이 맞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과연 챗GPT에서 그대로 긁어다가 쓴 글을 과연 캐치를 못할까? 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내 글의 챕터를 잡는 데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저는 챗GPT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7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물티슈를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는지를 알려주네요. 저는 사실 성분 및 안전성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물티슈 향은 또 은근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 챗GPT가 알려준 챕터를 그대로 쓰진 않고 여기다가 제 상황에 맞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챕터를 나눠서 글을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챕터를 제 포스팅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글을 살짝 써보니까 이 포스팅은 제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들여야 쓸 수 있을 포스팅 같긴 한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챕터를 잡았는지 어떤 포스팅을 썼는지는 더보기란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봤을 때 뭔가 과정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니까 왠지 단계가 좀 많아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주제로는 챗GPT까지 단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자주 쓰는 주제들은 착착착착 써내려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자비스를 통해서 검색량 확인하고 네이버에서 스마트 블럭이랑 연관 검색어를 확인한 다음에 제목 쓰고 글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과정이 한 2-3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초보 블로거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내가 뭐 써야 되지? 이런 시간을 줄여주고 어떤 방향성으로 글을 쓰면 될지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찾아가는 방법이 카톡 조금 해보고 네이버에 조금 검색해보고 이런 과정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물론 나중에는 한 가지 주제 또는 2-3가지 주제로 추려져서 내 블로그가 운영이 되겠지만 아직 글쓰기가 낯선 분들, 일단 1일 1포스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주제 찾는데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쿠팡 물티슈를 주제로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올린 지 이제 한 50시간 정도 됐어요. 이렇게 50시간 정도 됐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3월 12일 20시에 글을 작성을 했고 지금 시간은 3월 14일 밤 11시 58분이에요. 조회수를 한번 보시면 제가 12일에 글을 썼는데 13회 정도
그리고 어제는 19회, 그리고 오늘 25회로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유입 경로로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글을 올렸던 첫날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제 글을 찾아주신 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제가 딱 키워드로 썼었던 쿠팡 물티슈 추천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품 이름이었던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 티슈를 통해서도 몇 분이 접근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이제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 티슈 인덕션이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인덕션 닦을 물티슈를 찾는 분이 계시겠구나. 내가 다음에 물티슈 키워드로 뭔가 글을 쓴다 그러면 인덕션을 닦기도 되게 좋다라는 글을 써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유입 경로를 보실 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으면서 비율이 높을수록 내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상세 유입 경로로 보면은 얼마나 디테일한 키워드를 통해서 제 글에 도달하셨는지를 봐주시면 좋은데,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경로로 제 블로그 글을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상세 유입 경로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보니까 세정 티슈라는 이름으로 많이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아마도 가장 상위 노출이 되는 행운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제목이었던 쿠팡 두꺼운 물티슈를 가지고도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본 영상을 찍을 때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쓰고 있던 물티슈를 가지고 글을 써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좀 낯선 글쓰기 주제라 키워드 검색량도 검색해보고 연관 검색어도 찾아보고 스마트 블럭에 어떤 것들이 걸려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작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적은 키워드지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알려드리겠다고 블로그 썼는데 상위 노출 한 개도 안 되고 그랬으면 제가 블로그를 쓰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물론 블로그를 정말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시작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블로그를 키워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블로그가 처음이고 내가 무슨 주제를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일단 블로그 글쓰기 연습부터 해보고 내 블로그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키워드, 내가 꾸준히 써나갈 수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품 리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붙었고 조금씩 글쓰기 범위를 좀 확장을 해나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글감을 찾으시는데 블로그 글 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블로그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